위하여 현명한 재정 준비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후의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재정적인 여유를 위해서 앞에서 다룬 내용에 연결하여 데이비드 램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노후를 위하여 현명한 재정을 위해서 1단계에는 예산을 수립하고 100만 원의 비상금을 가지고 있고 2단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빚을 다 갚고 나면 3단계가 시작된다. 3단계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월급에 해당되는 비상자금을 모으기이다. 데이비드 램지는 3단계에서 더 이상의 빚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만약의 경우 직장을 잃게 된다든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든지 차가 문제가 생겨서 큰 수리를 해야 할 때 몇 개월 동안 충분히 버티며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병원비를 지불하며 차를 고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거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신용카드일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빚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열심히 빚을 갚았던 2단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비상자금을 항상 비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자금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정말로 비상시에 신용카드를 대신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비상금이 없다. 한 달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비상금도 없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쉽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빚을 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이 비상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투자를 위한 돈이 아니므로 바로 현금화될 수 없는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4단계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달 가정의 전체 수입의 15%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빚을 갚았으면 이제는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세금을 떼기 전에 금액에서 15% 정도로 매달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펀드의 경우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평균적으로 1년에 12% 정도의 이익을 돌려준다고 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는 세월에 비례하여 이익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다. 우량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한 회사의 주식만을 사지 말고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고, 펀드를 투자할 때도 성장형과 안전자산에 고루 배분하고 해외 펀드, 신흥시장 펀드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분산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20년에서 30년간 꾸준히 투자를 할 때 복리의 마법으로 많은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할 때 위험성이 있어서 투자를 꺼리고 단지 은행에 저축만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펀드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다. 결국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 꾸준히 올라가 있어서 은퇴를 위한 은퇴 자금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량 펀드를 말하는 것이다. 존 리 대표도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재미있는 말이다. 우량 주식을 하나하나 사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좀 올랐다고 금방 팔고 또 다시 사는 것을 반복하지 말고 우량 주식을 샀으면 노후에 이르기까지 팔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투자의 원리이다. 5단계는 자녀의 대학 준비를 위한 학자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자녀의 교육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대학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가는 길은 대학과 창업이다. 대학을 진학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충분히 경험을 쌓은 후 창업을 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최고의 방법이다. 부모는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등록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을 진학하여 얻는 것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과 부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는 것에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많은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등록금을 모아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등록금을 모아두지 않으면 자녀들은 대학교 등록금을 융자를 받아서 공부해야 하고 졸업을 하자마자 많은 등록금의 빚을 가지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물론 대학을 다닐 때 모든 학비를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는 방법도 있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버는 방법도 있다. 매월 자녀의 등록금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따로 떼어서 저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달 20만 원씩 떼어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 준비하면 좋다. 사교육비에 들어갈 돈을 대신하여 등록금으로 준비해 주는 것도 좋겠다. 6단계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라는 것이다.
앞에 단계까지 마쳤으면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에 도전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나가지 않으면 그 돈으로 투자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완납을 위해서 도전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는 30년보다는 15년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30년 동안 대출을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다 보면 많은 이자를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가정의 수입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좋다. 이자 낮을 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주택을 담보로 하여 다른 돈을 융자를 받는 것은 위험하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때로 집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주택마저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완납이 되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노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7단계는 베풀며 살라는 것이다. 2단계에 온 사람들은 이미 모든 빚을 갚았고 매월 투자된 돈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생각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삶을 즐기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베풀며 살라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충분하다면 자신이 사고 싶었던 물건을 2단계에서는 살 수 있다. 자신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은퇴를 했다고 해서 투자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재산이 많이 모일수록 재산 증식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잘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자산 관리에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회사의 수수료의 유익을 위해서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말은 참고로 듣되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신경 써야 할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돕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복을 나누며 살아갈 때 더욱 큰 기쁨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수입에서 정해진 금액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나눔의 삶을 살 때 꼭 돈으로 나누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시간과 헌신을 통하여 봉사를 시작하고 할 수 있으면 물질적인 나눔을 하는 것도 좋다. 한국의 한 회사의 회장의 이야기이다. 그는 학생 시절에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려 그는 자신이 돈을 벌면 자신의 돈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의 회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결단했던 것처럼 많은 재산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제1교포 3세인 한 금융그룹의 회장은 일본에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6,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16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유명하다. 노후가 되어 여유 있는 재정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투자하여 모인 모든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모두 두고 가는 것이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물질 숭배에 빠져서 돈만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하여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배운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법칙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주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빚에서 벗어나서 투자를 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소개해 주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